씨와 32. 어떤 여자가 취업을 하려고 하다가 실패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라도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구인 광고를 보게 되었죠. 그러다가 일을 하나 찾게 되었는데 노래방 야간 알바였어요. 그렇게 노래방에 직접 가서 면접을 보게 되었는데 주인분께서 여자네 하시면서 약간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도 본인은 책임감이 있으니까 잘할 거라고 어필을 하면서 당당하게 면접에 합격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12시가 넘어서 마감일을 하고 있는데 손님들이 없으니까 살짝 무서워지는 거예요. 처음 일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저기 있는 노래방 기계들을 다 켜고 노래를 틀어놓고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일을 하다가 렉이 걸렸는지 한 가지의 노래방 기계에서 자꾸 같은 음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 노래는 쿨의 애상이라는 노래였어요. 거기에 나오면 가사가 그게 아냐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 아냐에서 야 부분이 냐냐냐냐냐냐냐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무서워서 그 노래방 기계로 갔어요. 가가지고 그 노래방 기계를 끄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꺼지진 않고 야냐냐 소리가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가 심리적으로 일어난 건지 모르겠지만 점점 그 야 소리가 뒤쪽 복도에서 이쪽 방으로 점점점 다가오는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는데 그 순간에 다행히 노래방 기계가 꺼졌어요. 와 진짜 여기서 일을 계속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노래방 사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사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은 그냥 가라고 노래방 문 안 잠가도 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3일 정도는 무난하게 아르바이트를 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3일 이후의 밤부터 다시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날 밤에는 손님 한 분이 아직 나가지 않으신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 손님이 계신 방은 그때 이상한 노래가 나오던 그 문제의 방이었어요. 그래서 살짝 걱정은 되었지만 손님이 나오면 빨리 그쪽 방만 후딱 치우고 나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대기를 타고 있었죠. 그런데 그 손님 방이 이상하게 조용한 거예요. 사실 노래방은 노래를 부르는 곳이기 때문에 조용하면 안 되거든요. 아, 이 손님은 왜 이렇게 안 나가는 거지? 아, 곧 마감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으로 방 앞에서 대기를 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작게나마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지 하면서 잠깐 귀를 대봤는데 아주 작은 소리로 이러는 거예요. 야냐? 아 일단은 이 손님한테 빨리 나가달라고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문을 열었어요. 그랬더니 다시 그 방이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그 손님한테 저기요 저희 이제 마감해야 돼서 나가주시겠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손님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거예요. 안 그래도 말하기 무서워 죽겠는데 고개까지 숙이고 있으니까 아, 이 손님 약간 취하셔서 고개를 떨구고 주무시는 건가? 이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시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 손님이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뒷걸음질을 치고 있는데 그 손님이 푹 숙였던 얼굴을 서서히 들면서 이러는 거예요. 아직도 그 손님의 정체는 미스테리고요. 사장님께 이번 일을 여쭤보니까 아 이래서 여자 알바는 쓰지 말았어야 됐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이 방에서 한두 번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뻐꾸기 아저씨란 괴담을 알고 계신가요? 혼자 길을 걸어가는데 뒤에서 누가 뻐꾸 뻐꾸 이런 소리를 낼 때가 있다고 해요. 그때 뒤를 돌아보면 어떤 아저씨가 미친 듯이 뛰어와서 무차별적으로 때린다는 경상도 일대에서 퍼진 괴담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아저씨가 질문을 한대요. 예를 들면 뻐꾸기 좋아하니? 아니면 싫어하니? 이렇게 묻기도 하고 뻐꾸기를 알고 있니? 이런 식으로 묻기도 한대요.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더 맞을 수도 있고 덜 맞을 수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한때 그 주변 학생들 사이에서는 이 아저씨를 피하는 법, 대답하는 법 이런 게 유행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아저씨가 누군가에게 폭행을 당해서 정신이 이상해져서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병원에서 나온 뒤로 자기가 당한 만큼 사람들한테 되돌려주려고 때리고 다닌다는 이런 소문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소문에 의해서 조금 과장된 부분도 있고 오래된 괴담이긴 하지만 여러분 혹시 길 걸어가실 때 뒤에서 뻐꾸기 소리나 새소리가 나면 절대 뒤돌아보지 마세요. 어떤 남자가 취미생활이 필요해서 약초를 캐는 것을 배우게 되었어요. 그렇게 이걸 실전에 이용해보자 생각하고 어떤 산에 약초 캐는 것을 허가받고 새벽녘쯤 산에 오르게 되었어요. 그렇게 산길을 따라 쭉 가보니까 어떤 계율물이 나오는 거예요. 아, 이쯤에는 약초가 나올까?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길을 걸어갔죠. 그런데 저 멀리쯤에 어떤 4명의 가족이 강물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멀뚱멀뚱 서서. 그런데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그 계율물에 서 있는 사람이 2명은 키가 큰 성인 모양이었고 2명은 어린 아이 키였거든요. 그래서 저게 뭐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좀 이상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새벽엔 이 시간에 강물을 보고 4명이서 꼿꼿이 서서 가만히 있다? 왠지 자살을 하려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가까이 다가가게 되었어요. 역시나 그 4명은 미동도 없이 계율물만 보고 있더라고요. 아, 이거 뭔가 막아야겠다 라는 마음에 점점 다가가서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었는데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 4명은 마네킹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소름 끼치는 게 뭐였냐면 그 마네킹은 사람처럼 옷이 입혀져 있었고 온몸이 커터칼로 난도질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세한 작은 구멍들도 많이 뚫려 있었죠. 그리고 더더욱 무서웠던 건 마네킹 목에 하나씩 어떤 사람의 이름이 적혀져 있는 거예요. 와, 이걸 가져다 놓은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이건 아무래도 누가 저주를 건 게 아닐까, 가족 4명을 다 몰살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그런 일을 한 것 같았어요. 아마 이 마네킹을 본 게 재작년쯤이었으니까 지금도 거기에 그 마네킹이 서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지금부터 무요미 타임! 이 이야기는 댓글로 양천승님이 제보해주신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어렸을 때 가족들하고 봄나들이를 갔대요. 어머니께서 꽃을 매우 좋아하셔서 하루 종일 꽃 구경을 하다가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웬 우물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우물에는 출입 금지라 써 있었어요. 어린 마음에 엄마, 왜 저긴 출입 금지야? 라고 엄마한테 물었는데 저기는 너무 예쁜 우물이라서 사람들이 구경을 하다가 종종 빠져 죽었대. 그래서 출입 금지란다.